6.25 전쟁이 발생한 지 1년쯤 지난 시기에 노후 선박과 인원 초과로 여객선이 침몰하여 10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대참사가 1951년 7월 11일 오후 6시 40분경 부산 암남동 송도 앞바다에서 발생했다. 연호의 영상을 준비하면서 언급된 1963년 1월 23일 오전 교통부는 목포 앞바다에서 침몰한 연호는 1951년에도 침몰 사고로 160여 명의 인명을 수장시킨 일이 있는 배라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그때 사고를 낸 배와 연호는 별개의 배라고 밝혔다라는 내용을 추적하다가 이제어 편 2회 침몰을 말하는 것 같았으나 160명의 익사자가 94명이어서 언급된 참사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일단 소개해봅니다. 제어편 2호는 1951년 7월 11일 오후 6시경 부산 충무동 부산제빙회사 부두에서 승객 100여 명을 태우고 다대포를 향하여 출항한 다대포간 순항선조합 대표 김정호의 제어편 2호 17톤 선장 김순효의 선원 4명이 오후 6시 40분경 부산 암남동 혈정소 해상에서 항해 중 침몰하였다. 급보를 받은 수상서에서는 손 서장 지휘 아래 구조대와 9호선 열척이 급하게 출동하여 조난자 구조 및 시체 인양 작업을 밤새 계속하고 있으며 7월 20일 오후까지 간신히 승객 55명을 구조하고 33구의 시체를 인양하고 나머지 행방불명자는 계속 수색하고 있다고 했다. 수상서에서는 부산지검 금찬수 검사의 지휘 아래 선박 책임자 등 관계 당국자를 불러서 침몰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경찰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오편리환은 본래 선체가 부실한 중당일 제오편리환이 다태포로 출항할 예정이었는데 선주의 변심으로 출항을 중지하여 제오편리환에 승선하고 있던 승객이 전부 제오편 2호에 바꾸어 타서 150명 이상을 태우게 되었다고 했다. 그래서 문제의 제어편 2호가 조난 장소 부근에 이르자 때마침 휩쓸어 오는 남서 강풍으로 한편으로 기울어지자 순간 승객이 일제히 반대 방향으로 몰려들었으며 그런데 이때 이미 선체 하부부터 해수가 들어오기 시작하여 마침내 제어편 2호는 순식간에 기울어져 해저 깊이 완전 침몰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수사당국은 제어편 2호가 운행 허가도 없었다고 했다. 제어편 2호 침몰 사고에 있어 생존자의 좌담회에 의하면 제어편 2호가 1951년 7월 11일 오후 6시 40분경 해안선과 불과 50m가량 떨어진 곳을 운항하고 있을 무렵 침몰당하였는데 수십 분 후 부근을 통과하던 어선에게 약 40명이 구조되고 연락 불충분으로 늦게 출동한 당국 구조선에 수명이 구출될 뿐 나머지는 헤엄쳐 나온 사람도 적지 않았다 했다. 또한 육상에 올랐으나 익사 상태에 빠진 사람들을 누구 하나 도울 사람이 없이 부근에 있는 혈청수 직원들의 간호를 받았을 뿐 냉정한 당국자의 처사에는 실로 유감이었다. 부산 암남동 혈청소 앞 송도 해상에서 발생한 부산에서 다대포간 회항선 제어편 2호 침몰 사고에 대해서는 지검 김천수 검사 지휘로 부산 수상서에서 조난자 구호 및 시체 인양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7월 13일 정오 구조된 승객은 77명에 달하고 시체는 조난 당일인 7월 11일에 2명의 유아와 17월 12일에 남자 2명과 여자 1명밖에 인양하지 못했다. 그리고 인양된 시체 외에는 사건 발생이 너무도 순식간이었던 관계로 밖으로 나올 시간적 여유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아 대부분의 시체는 해저에 가라앉은 것으로 추측되었다. 한편 수상서에서는 미군 수송선 LST의 협력을 얻어 7월 13일 오전 11시부터 선체 인양 작업을 시작하고 있는 한편 시체 인양 작업도 계속 중에 있었다. 제어편 2호에 대한 인양 작업은 침몰 후 3일째인 7월 13일로 종일 수상서원과 잠수업 조합들의 필사적인 노력으로 계속하였으나 이날도 심한 풍랑으로 말미암아 조난자들의 시체 인양은커녕 선체 인양 작업에도 지장을 주었으며 또한 현장에 몰려든 유가족들의 애처로운 통곡 소리는 더욱 비참한 전경이었다. 이리하여 처리와 작업으로 7월 14일 새벽 2시경 해저 깊이 파묻힌 10명의 시체를 인양하였는데 그중 7명이 부녀자였고 송도 부근과 다대포에 거주하는 피난민이라 했다. 이로써 인양 시체는 도합 15명으로 잠수부의 말에 의하면 풍랑만 없다면 7월 14일 저녁까지는 완전히 인양 작업을 끝마칠 것이라 했다.
제어편 이후의 선체 인양 작업은 7월 14일 오전 10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이날 작업은 비가 오는 가운데에서도 불구하고 수상서 해사국 지휘하에 미항만 사령부에서 빌려온 50톤 기중기와 수십 명의 잠수부 등의 활동으로 마침내 3시 반경 기중기로 인양되었다. 인양된 선체는 영도안전조선소역 대륙중공회사 앞 해안까지 이항하여 수상서 보안주임 지휘로 선실내에 시체검수를 착수하여 선내에서는 의외에도 남자 4명, 여자 3명 도합 7명밖에 발견하지 못했다. 이로써 발견된 시체는 33명에 달했다. 제어편 이후는 당초 승선 정원은 54명이었으며 54명도 선체 사정을 보면 버거움에도 91명으로 증원한 것에 대해 검찰청은 이를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제어편 이후에 매매 계약 시 회사국장 지시에 의하여 해무항무 양 과장이 입회하였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매매에 어떠한 흑막이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조사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교통부 장관 김석관은 7월 19일 기자회견에서 제어편 2호 침몰 사고에 있어 유가족들에게 무엇라고 위문의 말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으며 방금 국장회의에서도 위안이 될 만한 것이라도 만들어 볼 것을 결의하였다고 말한 다음 당면한 문제에 있어 다음과 같이 발표를 했다. 제어편 2호는 본사가 선체 수리로 휴항계를 제출한 지 이미 오래전이었고 또한 정기 항로는 월 1회에 출항계를 낸다는 것이 원칙으로 오직 회사국으로서는 해운 행정만 시행하는 데 있었다. 이번 사고의 책임 소재를 운운하나 제어편 2호가 휴항 중에 있음에 불구하고 공공연하게 운행하는 것을 현장에서 묵인한 것고 법을 지킴에 불성의한 것 아닌가 한다. 신규 화물 자동차회 설치 문제는 경원을 통해 들어오는 양곡, 비료, 석탄, 기타 정부 행정상 직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육상 수송의 애로를 타개코자 앞서 교통부에 들어오게 된 화물 자동차 200대를 받아 신규 회사를 세워보기로 한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현재 움직이고 있는 철도도 여유있게 사용 못한 데서 나온 문제로 금액의 융자만 된다면 실현시킬 예정이다. 제어편 2호는 선체 인양 후 다수의 시체가 해저 또는 해상에 있을 것으로 추측되어 시체 색출 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지난 7월 18일 현재 도합 74구의 시체를 인양하였다 하며 당국에서는 행방불명의 조난자를 36명으로 보고 시체 인양 작업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사고 원인은 노후한 선체인 제어편 2호가 2배가 넘는 승객을 태우고 과적한 가운데 무리하게 불법 운행하다가 강한 돌풍과 파도에 휩쓸려 침몰하였으며 특히 이 배는 정원 54명을 91명으로 증원 허가를 받았고 휴항 처분을 받았는데도 무허가 운행을 하다가 이런 참사를 냈으며 특히 유교 중에 공무원들이 썩어서 불법을 덮어주고 불법에 참여하여 뇌물로 불법을 저지는데도 단속하지 않고 이권에 개입하였던 무법천지의 시기에 일어난 참사로 교통부 상부와 관련 담당자가 무더기로 구속되어 형을 받았다. 최종 희생자 수는 77명 구조의 시체 74구 인양하고 실종 20명으로 추정하며 승선자는 도합 170여 명에 달하며 승선 정원 91명 원래는 54명을 비교하면 정원의 2배의 승객을 탑승시켰으며 이 중 94명이 죽거나 실종되어 반수 이상 55%가 참변을 당했다고 판단이 되는 대참사였다.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에 살아보겠다고 전쟁 중에 부산으로 피난온 승객이 대부분이었다니 하나님도 무심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2022년 지금도 이런 불법들이 성행하고 있고 최근에 발생한 세월호에서도 이와 같은 모양을 보여줬고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의 침몰을 방조하고 학생들의 퇴선을 명령하지 않고 선장과 선원은 먼저 탈출하는 영상을 보면 속이 터진다. 그 후 학생들을 일부러 구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언제나 진실이 드러날까요?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고 진실은 결국 침몰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다. 그런데 지금은 윤석열이 모든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 대한민국이라는 배를 침몰시키려고 가진 노력을 하고 있어 앞날이 심히 걱정이 됩니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